하여튼 실망하지 않게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백 대표가 세운 더본코리아의 상장 후 첫 주총 자리였어요. 믿고 먹는 백종원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백종원 대표에 대한 대중들의 호감은 매우 컸는데요. 작년 11월 더본코리아를 증시에 상장시킨 뒤에 줄줄이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진 게 사과의 이유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야심차게 내놓은 백햄은 품질 대비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 기만이란 비판까지 나왔고요. LPG 가스통 바로 옆에서 요리하는 영상을 올려서 소방안전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돈 볼카츠가 가맹점주들에게 인기 없는 다른 브랜드 매장으로 바꿀 것을 권유해서 대리점 돌려막기 의혹도 제기됐고요. 사실 주주총회는 어떻게 보면 상장하고 나서 잔치날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잔치날이 사실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 말대로 잔칫날이 됐어야 하는 상장 후 첫 주총은 사실상 대국민 사과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 더본코리아 실적만 보면 칭찬을 받아도 부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백종원 대표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에도 질타가 쏟아지면서 주가마저 떨어졌고 주주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단지 유병인의 리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껏 가려졌던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더본코리아는 1994년에 백종원 대표가 세운 회사입니다. 원래 백 대표는 무역업으로 성공하겠다는 꿈이 있었다고 해요. 인테리어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회사가 잘 안 돼서 쌈밥집을 인수한 게 외식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쌈밥집은 부업으로, 무역업은 주업으로 했어요. 하지만 1997년 IMF 사태 때 무역 사업이 쫄딱 망했고 큰 빚을 져야 했답니다. 수중에 남은 건 17억 원의 빚과 쌈밥집 뿐이었다고 해요. 백종원 대표는 쌈밥집을 기반으로 해서 외식 사업 확장을 하게 됩니다. 1998년 한신포차를 시작으로 본가, 2005년 새마을식당, 2006년 백다방과 홍콩반점을 줄줄이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장사의 신으로 등극합니다. 사업가 백종원이 국민요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 건 2013년 배우 소유진과의 결혼이 촉매자가 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면서 단숨에 스타가 됩니다. 백종원 대표는 방송에서 얻은 명성을 프랜차이즈 사업에 잘 활용했는데요. 특히 망해가는 음식점을 컨설팅한 뒤에 맛집으로 부활시킨 방송은 임팩트가 컸죠. 활용점정은 지난해 흑백요리사가 찍었습니다. 흑백요리사의 대성공 이후에 작년 11월 증시 상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진장 성공적으로요. 공모 희망가로 더본코리아와 주관사 측은 23,000원에서 28,000원을 적어냈는데요. 수요가 몰리면서 공모가는 34,000원이 됐습니다. 당초 상장을 통해서 약 690억 원가량을 조달하려고 했는데요. 1,000억 원 안팎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더본코리아 실적이 좋긴 했어요. 2022년 약 2,800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4,6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익성도 좋아졌는데요. 영업이익은 360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더본코리아의 속살이 드러났는데요. 모든 정보가 낱낱이 공개됐거든요. 생각보다 잘 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식당을 예로 들면요. 매장 수가 최근 1년 새 9곳 줄었습니다. 본가 미정국수, 백스비어, 돌베개집, 인생설렁탕, 리춘시장, 마기오름 이런 브랜드도 수가 감소했어요. 물론 잘 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백다방이 대표적이죠. 1년 만에 매장 수가 263개나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712곳이나 됩니다. 또 한신포차, 백보이 피자, 역전우동 등도 매장 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백다방은 정말 잘 되고 있는데요.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의 5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백종원 대표는 요리, 음식 전문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커피 프랜차이즈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의 단가가 식당에 비해서 작으니까 단순히 매장 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서 매출로 한번 봤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 백다방은 37%가량 됩니다. 매장 수만 봤을 때보다 비중이 다소 내려가긴 하죠.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인 홍콩 반점의 매출 비중은 약 12%, 롤링 파스타는 5% 수준이거든요. 더구나 백다방의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커피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높은데도 원두 커피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건 다소 의문이었어요. 더본코리아는 5곳의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데 소스나 장, 가공육,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피는 경서 F&B란 회사에서 받아 쓰고 있다고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식 사업에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죠.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상품 매출만 2,950억 원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했죠. 상품 매출이란 쉽게 말해서 물건 떼다가 판 것을 말합니다. 이 물건을 사간 곳은 가맹 점주분들이고요. 더본코리아의 노하우를 담아서 무언가를 만들어 공급한 게 아니라 단순 유통만 한 겁니다. 물론 더본코리아가 만든 상품도 있습니다. 자체 공장에서 장, 소스, 고기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점주들에게 납품을 했는데요. 그 매출이 지난해 36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비슷한데요. 이런 구조에선 가맹 본부는 점포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예컨대 백다방의 경우에 이미 매장 수가 1,700개를 넘겼는데 이 추세로 가면 올해나 내년께 스타벅스 매장 수 2,000개를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하기도 힘든데 근처에 백다방이 하나 더 생기면 기존 백다방 점주분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상품 매출이 많아지면 본사는 가격을 올려받고 싶은 유혹도 커집니다. 더본코리아의 경우 상품 가격을 10%만 올려받아도 작년 기준으로 약 3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생깁니다. 실제로 상품 공급 가격을 인상한 탓에 본사와 점주 간에 분쟁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까지 해서 더 유혹이 클 수밖에 없죠. 투자자나 주주들의 실적 개선 압박이 더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상장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맹점주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든요. 상장을 하면 주주들이 본사에 매출 이익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점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죠. 주주와 점주 그리고 본사 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죠. 실제로 국내에 상장했던 많은 외식 회사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쪼끼쪼끼, 할리스, 미스터 피자 등이 그랬습니다. 물론 더본코리아가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행 같은 자체 브랜드 제품을 계속 내놓고 가맹 사업 비중을 낮추려고 드는 것이겠죠. 또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현지 기업과 손잡고 해외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업인 가맹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 맥도날드, 스타벅스, 치폴레 같은 외식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을 개선하고 여기에 맞춰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가맹점들의 상품을 팔아서가 아니라 점포에서 나온 매출의 일부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잘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시스템이 꼭 정답이라고 하진 못하더라도 더본코리아가 참고할 만한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더본코리아가 한국의 지속가능한 외식 프랜차이즈 모델을 보여줄지 눈여겨보시죠.